안녕하세요, 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컴활 2급 스프레드시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은 사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컴활 2급 시험에서는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출제 빈도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싹 모아서 간단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기능들은 사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컴활 실기에 실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만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요. 화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만 서식을 적용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해놓고 조건부 서식이 홈에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통 시험에 나오고요. 보다시피 데이터 막대, 색조를 넣는다든지 아이콘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규칙. 여기서 보다시피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여기서 수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요게 시험에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예제를 적어놨는데 급여가 3,000 이상인 행에 여기죠. 여기 급여가 3,000이 넘는 거 철수, 영희 뭐 이런 거죠. 영미 행 전체에 푸른 바탕색을 넣으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규칙을 적용시킬 첫 칸.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첫 칸이 2에 18이잖아요. 2, 18. 여기를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식이니까 여기 는을 놓고, 화면을 좀 크게 키울게요. 는을 놓고 시작하고요. 첫 번째 칸이 여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3,000 이상이니까요. 3,000 이상. 3,000 이상. 요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규칙이 적용되는 첫 칸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 2, 18. 얘를 혼합 참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선생님 적어놨는데, 행 전체에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열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에다 적용할 때는 열, 2열이 이 조건을 검색할 때 2열은 변하지 않죠. 늘 2열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달러를 알파벳 앞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표가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표가 세로로 된 경우가 있어요. 사원번호, 이름, 직급 이렇게 세로로 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열 전체에다가 행을 할 때는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푸른 바탕색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에 가서 색깔을 채우기죠. 채우기 색깔을 뭐 아무거나 넣을게요. 뭐 요걸로 해서 요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보다시피 3,000이 넘는 값들만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애들만 서식을 적용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요런 것들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거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는 주의할 점이 규칙이 적용되는 첫 칸을 기준으로 하되 첫 칸 혼합 참조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 행전체다 그러면 알파벳 앞에 영어 앞에 달러를 붙여주고 열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거의 우리들이 표를 쓰면 요런 식의 표를 쓰죠. 요런 식의. 그래서 거의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잠깐 기출문제 한번 보고 오면요. 지금 보다시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여기도 보면은 행 전체에 셀 배경색을 지정하고 싶대요. 평점이 3.0 미만인 사람. 그래서 답이 평점이니까 D2 첫 칸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D2죠. 근데 행 전체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달러 앞에, 아니 달러래, 알파벳 앞에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B2랑 C2를 합한 건데 걔가 170 이하인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됐죠? 지금 행 전체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벳 앞에만 달러를 붙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요거를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삽입에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은 지금 범위, 원래 데이터 범위 여기 요만큼이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워크시트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할 건지 열과 행, 필터액 또는 값에 이 필드명들을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넣어볼게요. 직급은 열에 넣고 우리가 직급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에다 놓고 그러면은 마케팅 부에 직급별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급여가 있으니까 급여를 한번 이 시그마 값 여기다가 넣어보면 이것만 갖고도 이제 뭐가 구해지는지 대충 보이죠. 부서별로 이 직급들의 급여의 합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행과 열로 구분해서 배치시켜서 우리들이 원하는 값을 구해주는 기능. 이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룹별로 모아서 데이터별로 모아서 또 다른 이렇게 값들을 구해내는 거, 이게 저번에 구분합할 때도 했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도 했었고 if로 끝나는 함수 할 때도 했었고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 2급에 늘 자주 등장한다 그랬죠. 꼭 2급뿐만이 아니라 엑셀에서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있으면 대리들의 뭐 급여의 평균 이런 거를 우리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잘 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벗 테이블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 피벗 테이블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묶은 세로 막대형 이걸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좀 칸을 맞춰서 집어넣어 주면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부서명을 예를 들어서 마케팅부를 뺀다든지 확인 누르면 마케팅부 빠지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직급도 여기서 뭐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다시 필터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피벗 테이블, 요게 피벗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요 기타 부분에서는 할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기출 문제랑 답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해버리면 딜리트 눌러야죠. 이 삭제가 안 되죠? 여기 남아있죠?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만든 후에 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 이거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 답이 그쵸? 예. 그래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또 넘어가면 이제 정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정렬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가 있으면 선생님 샘플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 왔는데 정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학과별로 여기서 정렬 및 필터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이렇게 종류별로 정렬을 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오름차순이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내림차순 정렬하면 거꾸로 되는 거고 번호 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름 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국어 점수 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렬해주는 기능이 정렬이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빈 셀의 경우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이 늘 마지막에 정렬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자 오름차순 오름 점점 올라가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죠, 얘가. 그 다음에 또 내림차순 해도 역시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요렇다는 거. 그 다음에 논리값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값은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true가 의미하는 거는 1이고 false가 의미하는 거는 0이에요. 0. 네, 그래서 1과 0. 그래서 여기 논리값은 true는 1로 false는 1로 생각하면 된다고 적어놨죠. 그럼 오름차순 하면 0과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격 여부 하면은 0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하고 싶은 게 꼭 하나 말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과별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그 학과 안에서 또 오름차순으로 번호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공이면 항공 안에서 오름차순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고 싶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하면 돼요.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여기 가서 첫 번째 기준이 합격 여부가 아니고 지금 학과로 할 거니까요. 학과로 해주고 기준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다음 기준은 번호로 해서 다시 또 오름차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고, 여기 들어온 김에 사용자 지정 정렬 요걸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정렬이 꼭 셀에 있는 값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눌러보면 셀에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수도 있고 글꼴 색을 위주로 정렬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통은 셀 값을 쓰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을 기준으로도 혹은 조건부 서식할 때 아이콘을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요걸 체크가 돼 있어서 지금 첫 줄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풀면 요거까지 같이 정렬돼요. 학과까지 데이터로 포함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정렬하면 안 되니까 요걸 체크해서 첫째 줄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학과로 먼저 정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번호로 오름차순이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름차순 됐죠? 기억이 먼저, 디귿이 다음에, 희응이 나중에, 그 다음에 각 과별로 2, 3, 5 오름차순 돼 있죠. 그쵸? 디자인도 오름차순 돼 있고 항공도 오름차순 돼 있고 이렇게 기준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정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출문제 또 정렬에 대한 거는 모아놨는데 이건 또 나중에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정렬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샘플로 제일 심플한 걸로 가져와 봤어요. 아메리카노가 판매를 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단가 3,000원에 약 100개를 판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해서 총 30만원의 매출액이 나온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수량이 이렇게 변해 간다면 과연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들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데이터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읽어보면 특정 값이 이런 단가나 수량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매출액이 변해가는지 계산해주는 기능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지금 수식으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매출액을 구했으니까 이게 수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게 나중에 커머리그 실기에 나옵니다, 이게. 매출액.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수식이 들어있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 여기서 데이터표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행 입력 셀에는, 행에는 지금 단가가 들어가면 되겠죠. 단가, 행, 그 다음에 열 입력세, 열이 여기 있으니까 수량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네, 지금 이렇게 구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선생님 이거 꼭 굳이 뭐 이런 거 실행해야 돼요? 곱하면 되지. 근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워낙 간단한 데이터로 했지만 사실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번에 그 상황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가를 5,000원에
100개 팔면 50만원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해주는 게 데이터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값이 입력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칸에다가, 학과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학과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항공, 학과가 딱 3개예요. 경영, 디자인, 셋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면 없는 학과란 말이죠. 그럼 잘못된 데이터가 되니까 이런 입력은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요거는 여기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면 제한 대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모든 값이기 때문에 모든 값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록이다, 목록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목록을 여기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3칸.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해서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요게 생겨요. 그래서 체크를 눌러보면, 화살표 눌러보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다른 거를 입력하면 컴퓨터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검사에 원래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잘못된 입력을 막을 수 있죠. 그럼 꼭 목록만 되냐?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되겠죠. 다시 한번 또 해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이번에는 정수로 한다면, 보다시피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정수로 한다면 최소값 얼마부터 최대값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라고 해볼게요. 네, 10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0에서 100까지만 이거는 부등호 같은 표시고 해당 범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설명 메시지, 셀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제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넣고 싶으면 넣고 말면 마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가 나왔잖아요. 이런 X 표시랑.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고 경고라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도 표시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 한번 해볼게요. 0에서 100까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99 입력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표와 사실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품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원가를 요만큼 갖고 팔았어요. 근데 마진율을 10%씩 해서, 최소 10%로 해서 가격을 요만큼씩 받고 팔았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마진율을 15%로 올리면, 20%로 올리면 과연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거를 미리 시나리오대로 진행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워낙 제일 심플한 걸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런 거고, 좀 더 복잡하고 서로 연관이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런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커마 리급 실기의 분석 작업에 늘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갖고 지금 얘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얘를 체크하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요걸 하면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해놨던 게 있는데 이거 지워버릴게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32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32개까지 된대요. 여기 시나리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요. 가격을 인상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얘를 B80에 있는 셀을 바꿔서,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얘를 그러면은 지금 시나리오가 0.1인데 10%니까 예를 들어서 마진을 0.3, 30%로 하고 싶어요. 30%라고 입력해도 되고 0.3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0.3 입력했어요. 확인을 눌러보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약을 눌러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얘가 변할 때 과연 어떤 값들이 결과로 나올지 하는 건데, 자 얘는 지금 지우고 요렇게 5개의 값을 결과를 보고 싶어요. 요렇게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값은 10%였는데 마진을 30% 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실 시나리오 요약해서 3시트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안 쓸 거면은 삭제해 버리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기능들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일부러 선생님이 타자 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 관계상 일단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기능이 좀 추가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아까 좀 봤죠. 그래서 여기 답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보시고요. 기출문제 피벗 요거는 아까 풀어봤죠. 정렬 문제도 보면은 병합된 셀이 요거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일단 4번을 보면은 병합된 셀이 있잖아요. 그럼 정렬할 때 이 정렬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 아까 하려다가 저거 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정렬 여기서 선생님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가 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정렬하기 좀 애매하죠. 이 두 칸이 찢어져야지 정렬이 될 텐데 이게 한 칸으로 되어 있으면은 정렬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정렬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엑셀 파일 다운받았는데 정렬이 안 돼요. 그럼 어딘가 병합된 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고 나면은 다시 아까처럼 정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이고요. 논리값의 경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논리값의 경우 true 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true 다음 false, 오름차순이면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0 다음에 1 이렇게 정렬 되겠죠. 세로로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0은 false고 1이 true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죠. false가 오고 다음에 true가 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시나리오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변화의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서 분석한다. 그럼 뭐 시나리오 관리자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보면 아까 보면은 설명은 답만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 반드시 이거 우리 입력도 안 했죠 방금.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뭐 32개까지, 선생님 아까 32개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되는 거고, 이 답을 보면은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요거는 사실 부분합에 대한 설명에 가깝겠죠. 부분합,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그 부분합, 요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기출문제 선생님이 좀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좀 애매해서 여기 싹 몰아놨어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상 데이터표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거, 데이터표는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아까 데이터표 여기 만들었죠. 근데 이게 한번 실행하고 나면 여기 보다시피 수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수식으로 들어가고, 이게 배열 수식이라고, 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 나면 한 칸만 삭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우려면은 전체를 통째로 지워야 돼요. 표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할 때 제한 대상으로 정수, 소수점, 목록 다 있는데 텍스트는 없습니다. 텍스트를 제한하려고 하면은 좀 애매해요. 그쵸? 어떤 텍스트를 이 조건에 입력해야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4번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드롭다운 요거 생기잖아요. 요 너비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3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빼놨었는데,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건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좀 길게 있을 때, 그거를 각 셀에 분리해서 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성하고 이름을 나눠서 입력하는 경우. 요게 이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기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나누기를 보면요. 이게 뭐 지금 샘플이 없어서 했는데, 구분 기호가 있고 너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구분 기호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A열, B열, C열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구분 기호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분선으로 나눠야겠죠. 구분선으로 이렇게. 네, 공배 이것도 요거 세 개는 다 구분 기호로 나누는 거예요. 구분 기호.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쳐요. 짬뽕 한 칸 띄고 짜장 한 칸 띄고 볶음밥. 이러면 띄어쓰기로 이제 각 셀에 나눠준다는 거죠. 각 셀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띄어쓰기 말고 구분 기호로 나눌 수도 있고 그 구분 기호가 공백이 되기도 하고 탭이 되기도 하고 컴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호를 기준으로 나눌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커말 2급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대한 필기 강의가 끝났고요. 일단 요 마지막 강의 부분은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한 감이 있는데 좀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일단 필기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도를 조금 적게 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했고요. 그래도 또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 여기 좀 요런 말을 넣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거예요. 이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지만 이제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요즘에 또 상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분석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가해 갈 겁니다. 그러면 추가할 때마다 여기 버전을 수정 날짜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회차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수정을 해 놓을 거니까 점점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총정리하는 강의를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